네, 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3월 23일 목요일 부동산 노포 시간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을 기사의 썸네일인데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조금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자극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삼성이 300조 투자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재밌는 현상을 제가 오늘 또 발견을 했어요. 사실 오늘 새벽 3시가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을 0.25%를 했고요. 자, 그런데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9월, 11월 이때만 하더라도 뭐 다른 어떤 기사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려니라는 생각도 했고요. 인터넷으로 보면서도 그 기사가 눈에 그렇게 확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 이 말이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충격 이런 것들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머릿속에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항상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적응되니까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던 그 상황을 지나서 이제는 이 정도면 더 이상 안 올라가겠지. 더더구나 이제 요즘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SVB 은행, 미국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쉽게 금리를 못 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지면서 미국 연준의 0.25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느낌이 엄청난 충격이다거나 와 계속 올려 이런 부분들이 좀 덜 했을 것이다. 물론 금리 인상 자체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한데요. 오히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분위기는 바뀌어가고 있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스스로 인지를 해야만이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삼성 300조 투자 용인시 호재인가. 사실 이게 어제까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인데, 또 오늘은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슈가 또 공시지가와 관련된 거로 좀 넘어갔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난 얘기처럼 돼버리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이 300조 투자를 한다. 용인시, 주로 이제 남사면과 관련된 얘기죠. 용인시 호재인가 아닌가.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호재인 것 같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호재인지 아닌지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용인시한테는 단기적으로 호재다. 특히나 용인시 중에서도 처인구, 남사면, 이런 지역들의 호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동탄2가 오히려 더 호재인 듯 합니다. 라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일어났던 다른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한번 연계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주택 매수 심리가 8개월 만에 100이 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규제를 풀었던 것들은 작년 중반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이 흘러가면서 침체 또는 조정받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규제 완화가 쌓여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규제 완화가 쌓여가는 동안 1월 3일 나왔던 규제 완화가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3월 23일, 즉 다시 말하면 1월 3일부터 해서 1월, 2월, 3월 거의 꽉 채우는 한 달이 다 지나가는 시점이 되어지니까
8개월 만에 100이 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 같은 경우는 16개월 만에 2,000건이 넘었다. 사실 몇백 건이 거래가 되네 마네 했던 수준에서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16개월이면 1년이 넘었죠. 1년 만에 2,000건이 넘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사람들은 조급해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그런 아파트들만 완판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조금씩 다른 쪽으로 분위기가 번져나가는, 뭐 눈에 띄게 보여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번져나가고 있다. 결국 전국 집값이 2달째 낙폭이 축소되고 있다. 다른 지역들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 상황에서 낙폭이 축소되고 있다. 즉 온기가 주변부로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분위기였죠. 여기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사, 수도권에 이어 지방도 집값 낙폭이 둔화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야기를 했던 모든 내용들, 그 규제 완화 부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움츠러들었던 시장 그 매수 심리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지난 10월과 11월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제가 분명히 그런 식으로 규제 완화가 쌓여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등의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이미 10월 달,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냐? 지난 오랜 기간들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바로 이런 경험을 지금 저와 함께 쌓아가고 계신 것이죠.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단기간에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는 없다. 시장의 흐름은 몇 개월에 걸쳐서 움직임을 보고 그때 나왔던 이슈 사항들과 각종 정부의 대책, 기타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쌓여가면서 시장의 움직임들이 변화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복귀라는 걸 해봐야 되겠죠? 시장의 복귀라는 것들을 해봐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몰랐더라도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시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음번에는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매수 심리가 커지면서 거래가 회복세가 되는데 주로 음마 아파트나 강남 집값이 먼저 움직였다. 지금 기사들은 예전 기사들을 끌고 온 게 아니라 지난 몇 주간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기사들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어났던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집값이 빠질 때는 서울로. 자, 드디어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느냐. 자, 여러분들 집값이 올라갈 때는 외부로 움직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공포감에 빠졌습니다. 자, 공포감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역시 서울이 최고였네. 왜? 입지가 좋은 곳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았던 강남 3구 지역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렇게 움직이면서 서울로 들어오는 모습, 드디어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느냐? 집값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떨어질 때는 오히려 상급지나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좋겠구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셨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강북, 마포, 찜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왜 강남은 아니고? 자, 강남 같은 경우가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반등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곳들인 강북이나 마포와 같은 곳들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상승장에서 나타났던 갭 벌리기 다음에는 매우기가 나타난 현상이 소폭이나마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의 움직임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서울 아파트 사들인 외진이 늘었다. 지방에서 살고 계신 투자자들, 그분들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서울과 같은 입지가 좋은 곳을 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여러분들의 움직임의 동선이었던 지방 같은 경우가 바로 밑에 보시는 두 번째 있는 기사, 지방 아파트가 오히려 더 팔리지 않는다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낭패를 겪는 상황이 경험했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점점 좋아져서 내가 수익을 보는 거는 좋겠지만, 그래서 외곽으로 점점 나가는 건 맞겠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꺾이거나 좋지 않을 때 나한테 이게 부메랑이 되거나 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복귀하면서 다음번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급급매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30-40% 심지어는 50%가 떨어졌다는 것들의 가격대가 지금 아마 거의 다 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실거래가가 2억 원 이상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는 매수자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던, 지난주에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강남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거래가 주춤한다라는 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었던 대상들이 사라지니까 그것들을 더 2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추가로 더 주고 사야 돼라고 하는 고민들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됐다. 여기서 사게 되면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상승세가 확산되는 거고요. 그 상승세가 아니야, 이 가격대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꺾이는 상황. 그게 우리가 그 가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나왔던 데드캣 바운스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데드캣 바운스가 돼서 떨어지냐의 문제는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시장 상황은 뭐냐? 악재로 말하게 되면 SVB 은행 같은 경우가 파산하면서 외국 거시경제가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악재인 것 같은데, 또다시 호재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게 만들었느냐? 그런 미국의 그런 시장 상황의 그 안 좋음이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이번에 오늘 새벽 3시에 나왔던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이 0.25밖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는 연준 의장은 얘기는 했죠. 금리 인하는 없다. 올해 안은 금리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픈하고 난 다음에 9시 전후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금리 인사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구조구나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정부의 규제 완화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은 좋지 않은 부분과 좋은 부분이 같이 혼합됐었을 때, 좋지 않은 부분이었던 미국의 거시경제와 관련된 미국의 은행 파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그쪽 정부가 나서서 막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금리 인상은 멈출 가능성이 높다. 또는 금리 인상이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타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부동산 분위기,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강보합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즉 낙폭 과대 부분은 사라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되지 않으면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급급매가 소집되고 실거래 가격이 2억 원 이상 올라가는 바람에 다시 고민하는 이 매수자들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게 바닥이구나 인지하게 되면 그 가격들을 매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만약 그렇게 해서 진짜 시장에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맨 위에서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외지인들 강북이나 마포 같은 거 찜한다? 강남이 오르니까 강북이나 마포 같은 경우에 입지가 그래도 괜찮은 곳으로 찜하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반등세가 더 퍼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은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어떤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 부동산 노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볼 때 너무 단기적으로 특정 기사만 가지고 특정 호재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해서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상승기 때는 투자에 성공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굉장히 낭패를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로 챙기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함께 저와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자는 차원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1월 3일 규제 완화 이후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다음번에도 또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2009년 1월 달부터 2009년 9월까지의 모습이 정확히 이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뭐 완전 동일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를 하실 분이라면 2009년부터 1월부터 9월까지의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에 함께 응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련님이 밑에 그런 식으로 써주셨습니다. 부룡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 상황이 반등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싼 지역이 어딘지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땐 이런 삼성의 호재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네요. 미친 상승장의 GTX-D를 초호재로 받아들였듯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찝어내셨는데요. 쉽게 말하면 호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100% 맞는 호재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GTX-D 같은 경우도 명확하지 않은 호재죠.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하반기, 2020년 초 그때 나왔던 수원 지역의 호매실지구 신분당성 예타 통과와 같은 앞으로 정확히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그런 호재 같은 경우도 그 당시 호매실지구를 2억 이상 올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이게 상승장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지만 침체장이거나 조정장일 때는 이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지 삼성 300조 투자 용인시 호재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300조 투자 엄청나게 좋은 거죠. 삼성의 300조 투자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느 지역을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 수원을 생각하실 거고요. 두 번째 평택을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수원이 오르기만 했느냐 또는 평택이 오르기만 했느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들을 한 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제목에다 제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단기적 투자 성향이라고 적어 놨었습니다. 전국의 15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자, 반도체 중 6대 산업 550조 투자, 엄청난 투자 계획이고 엄청난 투자 호재죠.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안에는 미래차, 대구에는 스마트 기술 산단, 그린맥도 확 푼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가 나오는 삼성 투자와 관련된 얘기. 바로 옆이 삼성전자 발표하자마자 수천만 원 뛰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용인 남사면이죠. 그쪽에 있는 한숲시티 같은 경우가 실제 기사로 나오고 바로 밑에 있는 기사 나오죠. 삼성 덕에 용인 집값 1억 쑥. 미분양, 읍내아파트의 반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관심도를 굉장히 높이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저는 지금 단기적 성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아파트,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좀 이따가 토지와 같은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용인 남사면 지역이라든지 동탄2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호재라는 건 변함이 없죠. 자, 그런데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요한 것은 약 20년에 걸쳐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곳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 이 거주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차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 내에 상승과 하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겁니다. 바로 며칠 전 정부의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급격히 올랐다. 이 얘기는요, 상승장에는 엄청난 가격 폭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조금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은 하겠지만 이것들이
그렇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됐을 때는 주춤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냉정하게 지금 그 지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글쎄요.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원 호매실지구 2억 이상 급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강력하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사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호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호재를 찾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확히 오랜 기간들을 보기보다는요, 단기적으로 돈을 벌 곳을 찾는 입장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옆에 무슨 기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은요, 비슷한 현상이 얼마 전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019년의 이야기죠. 이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용인을 낙점했다. 그리고 용인 그 당시 원산면이었을 겁니다. 자, 용인, 세종보다 땅값이 더 오를 것 그러면서 매물이 싹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당시 용인 처인구 미분양 아파트 하이닉스 덕에 뒤늦은 분양 경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천만 원 웃돈이 붙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나오고 있죠. 물론 그때와 지금의 가격은 분명히 차이가 나고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순히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성향이고요. 이 단기적인 성향 때문에 여러분들의 움직임은 신문지상에서 또는 정부의 어떤 대책 발표가 났을 때 즉시 움직이는 냄비 근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당시 용인 원산면 지역에 반도체 관련된 것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용인 처인구 지역에 있는 처인구 그 당시 원산면, 남사면 이쪽 주변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자, 그러면서 그때 분양 경쟁들이 나타나고 그 당시 용인 한숲시티 역시도 마찬가지로 움직였다. 자, 그런데 상승장이 지향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최근 들어서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것이 한숲시티가 일명 한숨시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안 좋았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 시장의 움직임은요, 호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인해서 몰려들었다가 근데 알고 보면 그 투자 시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와중에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그것들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뒤로 한참 장기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상승과 하락의 구간 중에서는 하락 구간에 들어가는 게 제일 맞다라는 거죠. 하락 구간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뒤에 가는 게 맞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20년 초에 호매실 지구의 예타 통과 부분과 함께 2억 이상 오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주춤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오히려 2억 이상 올라갔던 집값으로 그 가격대로 산 사람들보다는 그 이후에 싼 가격으로 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보는 모습들이 보였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투자 호재가 장기적인 호재냐,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파트가 실제로 입주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GTX-D가 호재이면 틀림이 없으나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상승기 때는 급격히 올라가다가 시장이 꺾일 때는 떨어지고 또는 반대로 침체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삼성이 300조 투자를 한다. 자, 하이닉스가 들어오죠. 용인시 지역에. 그다음에 삼성도 들어오죠. 연관된 지역이 당연히 그 주변 지역이 장기적인 호재가 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마이 포켓을 하셔야 되는 지역입니다. 용인 지역에서 중에서도 주로 처인구 지역에 해당되겠죠.
인마이 포켓을 해서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곳.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들을 단타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단타 투자에 있어서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언제 빠져나와야 되느냐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때, 더더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타이밍을 못 잡게 되면 오르지도 못하고 수익을 보지도 못하는 채 장기 투자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불머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시기만 맞으면 몇 억 벌 수 있군요 라고 얘기했죠. 자, 맞습니다. 시기만 맞으면 몇 억이 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전제가 뭘까요?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능력이거나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삼성의 삼력주 투자 얘기를 하기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난 몇 개월간의 시장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한 번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을 때 이것은 아파트와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 주택과 아파트 같은 것이 아니라면 어떤 부분은 그러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지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한풀 꺾인 부루마블님인가요? 한풀 꺾인 원산면 비수용지 토지 투자는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원산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SK 하이닉스와 연관되어 있는 곳이고요. 바로 또 그 주변이 남사면이고 삼성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지역 자체에 무언가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주변 인프라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주변 인프라가 들어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바로 그러한 테마를 이용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분들, 팔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몇 년을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단타의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그쪽이 개발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뭐 원산면 같은 경우, 그건 뭐 남사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지역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제가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토지 투자를 한다. 자, 그런데 토지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장기 투자의 개념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파트 투자는 조금 단타로 들어가는데 토지 투자는 좀 장기로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조금 묻어두면 돈이 될 거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물건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랬을 때는 이 올라버린 가격대 또 그 미래 가치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토지의 경우는 괜찮은 투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기에 지역적으로 이 지역들이 나중에 뭐가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뭐를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것이고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상업지도 들어올 것이고요. 또는 상업지로 통과되는 길목에 있는 도로변 주변에 있는 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가든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거기다 상업시설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개발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용인시 지역에서 사실 용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수지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들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플랫폼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곽 지역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처인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무언가가 시기적으로 장기일지는 몰라도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결국 그 주변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가격이 오르고 여기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개발을 배우게 된다면은 여기에다 건물을 올리다든지 또는 여기에 또 사람들이 클러스터 단지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다 집을 살 수 없는 젊은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원룸 같은 거를 살겠죠. 평택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서 보셨겠지만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고덕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땅을 사서 원룸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공급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역시 그때 되게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것들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순차적으로 이 지역에 무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땅 가격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까지 올라가는 기본 조건에 앞으로 확정돼 있는 미래 가치 부분이 얹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분들이 많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질문하신 부루마블님, 한풀 걷기는 원산면 비수용지 토지, 비수용지란 말은 말 그대로 수용지 옆인 거죠. 수용지는 개발 수용됐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자체는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 주변은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토지 투자로서는 좋은 부분이겠죠. 문제는 이런 토지 투자를 누구의 말만 듣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 뭐 언적으로 개발이라든지 또는 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싸게 살 수 있다. 경매와 같은 경우도 일반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경매 같은 경우로 토지 투자는 왠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 시기에 바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강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화성시라든지 평택시 주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토지들이 많이 경매가 나오고요. 이 지역에 있는 토지들을 경매 낙찰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용인, 처인구 지역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용인시, 처인구 지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마 평택과 화성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연결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평택과 화성시에도 입주 물량 과다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하락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아직 확정되고 뭔가 땅을 파헤치지도 않았던 곳에 단기 투자, 단기적 속성을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간다? 이거는, 그리고 비싼 가격으로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결론은 하나죠. 장기적으로는 용인시, 특히 처인구 지역은 엄청난 호재일 것이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분 중에서 동탄2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탄시 외곽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용인하고 붙어있는 그런 지역은 호재가 되는데 결국 주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또는 입주 물량의 과다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국 올라가고 떨어지는 부침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단기 투자로 접근한다.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기와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나 토지와 같이 조금 장기적인 투자로 들어가는 개념과 개발을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은 용인시 처인구 지역이 엄청난 호재고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평택 같은 경우는요, 2009년, 2010년 이후였었는데요. 그때 바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토지 투자를 포함한 아파트 투자들이 발생하고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호재라는 건 변함이 없으나 너무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는 서울과 수도권이 훨씬 더 또는 지방광역시가 훨씬 더 나은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매기님이 이런 표현을 해주셨네요. 동탄2 호재라는 분들 동탄2에서 남사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인구까지 늘어나면 더 오래 걸려요.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곳이 호재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어차피 제가 장기적인 투자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계획이 구체화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도로교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것이 호재라는 것도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동탄2가 호재가 아니겠느냐? 그건 모른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가면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생길지는 앞으로 20년이라는 투자 기간 동안에 분명히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기타 것들이 발생되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또 동탄2가 그래서 안 좋다 좋다를 폄하해서는 안 되겠죠. 자,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동탄2는 집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단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호재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자, 부르마블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 경매도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제가 경매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건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전문가님들한테 물어보셔야 되니까 직접 하고 계신 분들한테. 근데 분명한 거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토지 경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만 하신 분들이 주변에서도 보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는 충분히 경매도 토지 경매 부분 신경 쓰는 거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숭례무님이 이렇게 질문을 좀 하셨네요. 수지에도 호재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지라고 하는 곳은요, 용인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네가 어디가 있을까요? 동네 얘기를 할 때. 동네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은 아마도 당연히 수지, 기흥, 그 다음에 뭐 죽전, 그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플랫폼 시티라든지, 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도 거의 맨 앞에 있는 곳들입니다. 용인에 살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용인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선택하는 곳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지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 강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두 번째, 판교로 출근하는 사람들. 또는 세 번째, 그 주변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혹여 수원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되게 많네요. 이렇게 많은 가운데에서 용인 남사면 지역에 뭔가 뚫리고 뭔가 만들어지고 삼성이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남사면 지역에 앞으로 인프라가 무엇이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딱 막연하죠? 이랬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이제 축약 한번 시켜볼까요? 용인에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수지, 기흥, 죽전 등등등 처인구 어디에서 하려고 하시겠습니까?를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셔야 되겠죠. 저는 당연히 수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흥이나. 왜? GTX가 통과되는 기흥과 그리고 교육 환경 괜찮고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부분들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유입 효과 부분과 같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인프라가 남사면 지역에 해서 일종의 신도시처럼 들어선다라고 하고 또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집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한테 지금 질문하신 내용 수지도 호재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호재일 거고요. 근데 너무 장기죠. 장기인 가운데에서 어디가 더 호재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또 이제 얼마 머지않은 시기에 또 플랫폼 시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그것 때문에 수지에 또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야 또 새 아파트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 수지가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또 시장에 사람들이 꽉 들어와서 그 지역에 꽉 차게 되면 또 나름대로 교통 편리한 그곳에 살려고 하는 것들이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hen결님, 삼성 호재로 처인구 말고 인근 주목할 지역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면 뭐라고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뭐가 발표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한다라는 발표지 무엇이 정확히 들어오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사실상 이 호재는 그렇게 큰 영향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삼성을 맨 앞에 놓게 되면은 여기서 흔들려 버려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삼성의 300조 투자와 용인시와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그걸 기준점을 잡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냉정하게 평가를 할 때는 기준점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자, 보면 삼성 300조 투자 때문에 그 근처에 인근 주목할 곳이 어딘가를 질문을 하셨는데 냉정하게 그게 몇 년 걸려요? 길게 보면 20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별로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인근을 주목할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서 입지가 좋은 서울,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뭐 분당, 또 과천, 여기서부터 다시 원래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주목할 쪽이 어디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왜? 냉정하게 말하면 용인 처인구 지역은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은 원래 본질로 말하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서 수도권 어디입니까? 외곽이에요.
바꿔 말하면 서울부터 움직이고 주변부로 흘러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올라갈 곳, 제일 늦게 오를 곳, 쉽게 말하면 투자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 이 본질이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그렇다고 평택이나 오산, 폄하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삼성을 놓고 하게 되면 주목할 지역을 하는데 오래 걸릴 지역을 한다. 차라리 그러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맞다. 자, 기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주목할 곳으로 따지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인, 평택 주변. 그럼 결국 화성, 오산 이렇게 되겠죠. 어느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을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하는 그 원래 기본 범위에 놓고 보게 되면 투자처로 떨어지는 곳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입지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서울이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 호재로 그 인근에 움직일 곳을 찾는다? 내가 투자할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잠깐 착각이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장영기님, 어리버리 도덕가 토지가 좀 있는데요. 부동산에 왔다 갔는데 안 팔고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안 팔고 기다려야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알고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토지는요. 왜냐하면 저도 모를 때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금 이 분야를 이제 저도 이제 다른 거 이번에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 토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서 와가지고 누군가 이걸 작업한다면 누군가 이것을 매력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매력을 느낀다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이 물건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개발과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개발에 관련된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안 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걔는 알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이죠. 그러면 장영기님 입장에서는 파는 게 좋겠습니까? 안 파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걸로 뭘 할 것이냐, 주변에 지금 이 땅을 가지고 뭘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동산에 좀 들어가시면서 알아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밑에서 잠깐 언급이 나온 게 안성 얘기가 또 나왔네요. 안성 얘기가 나왔는데 안성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오산, 안성, 평택 이게 3대장이죠. 이쪽 지역에. 자, 그런데 본질 가치 측면에서 보면 어떻다? 상승장에서 침체로 좀 꺾였을 때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 이거는 정도만 하면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야 다 주변 지역이 좋아지겠지만 어디부터 움직이겠느냐. 자, 그리고 또 냉정하게 평택, 오산, 안성 중에서 어디부터 움직일까요? 움직이게 된다면. 이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느냐, 짧아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자, 쫌파님. 정부가 용인을 반도체 한자주 지정이 20년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권이 4번이나 바뀌겠네요. 중간에 진행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호재만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아파트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룡님은 투자 시 제일 먼저 어떤 점을 체크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맨 밑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가 투자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오르는 곳이 어디냐? 좋은 입지. 그렇다면 좋은 입지가 싸게 되는 것이 언제냐? 좋은 입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즉 뭐냐?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입지예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좋은 입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체킹을 하게 되고 간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에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용인을 반도체 단지로 지정하고 20년이 걸린다. 정권이 4번이나 바뀐다. 중간에 계획이 진행될 수 없지도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뭐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뭐 수많은 먹거리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먹거리가 반도체다. 자, 반도체인데다가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느냐. 뭐 무역수지 적자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돼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한테 뺏겼던 비메모리 시장 뺏겼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입장에서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다음에 이것들이 나라 살림을 제대로 챙기고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놓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쫌파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가격과 입지 이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투더무님, 수지까지의 영향을 말씀 주셨는데 결국 안 그래도 굳건한 경부라인의 수요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도 될까요? 업그레이드 되겠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로님인가요? 수지 기흥은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가격인데 부동산 투자 이익을 보면 처인구 쪽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거 참 위험한 발언이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거나 이상한 질문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지 기흥은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가격인데 라고 하는 것들은 나의 판단일 수가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지 기흥이 지금 높은 가격은 내 기준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 가격은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된 가격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가격이 높으냐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격을 인지하고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용인, 처인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왜 안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출퇴근이라든지 기타 인프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면 내가 안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안 들어가는 걸 거예요. 즉 단순히 가격이 싸다 비싸다만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서울 투자하지 마시고요. 전라남도 고흥 같은 데 투자하세요. 아니면 경상남도 무슨 군, 구례군 같은 것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너무 극단적인 비교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고요. 지금 형성돼 있는 가격들 중에 상당 부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격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격을 인정한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다라는 판단은 까딱 잘못하면 나의 판단, 나의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해야 돼요. 이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나름대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지 기흥 가격대로만 보면 비싸죠. 처인구보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가격은요. 인프라와 출퇴근과 같은 학군과 같은 것들이 맞물려서 형성됐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가격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이익을 보면 처인구 쪽이 좋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하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 이익을 보면이 아니라 인프라가 완성된다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처인구가 좋아진다. 즉 인프라가 완성된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그 가격대에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격대보다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된다면 그 가격들은 높아질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플러스 인생님, 앞으로 입지 가치를 고려할 때 어떤 가치가 가장 우선일까요? 학군, 교통, 일자리 등이 항상 우선순위인데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형 병원 근처나 젊은 층의 쇼핑 편의성을 고려한 대형 백화점 근처는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에는 병원이냐 백화점이냐를 보게 되면은 그런데 저는 그냥 그것들이 다 몰려 있는 곳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병원에 꽂힐 수도 있고요. 내가 나이가 많다 병원에 꽂힙니다. 내가 젊은 사람이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다. 그러면 대형 백화점에 꽂힐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병원 근처로 몰려가겠지만 또 누군가는 백화점 근처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건 내 판단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병원과 백화점이 있는 곳 근처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그쪽으로 다 몰려들겠죠. 그냥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한다? 구조 자체가 병원을 찾는 사람과 백화점을 찾고 있는 경우가 틀립니다. 뭐 우리 지연이 님이 거기는 반포네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 구파발역 같은 경우도 은평성묘원이 있고 롯데몰이 있어요. 뭐 중계동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결국에는 내가 살고 있는 곳 중에서 그런 것을 선택한다. 그것이 강남에 어디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 어디가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일 뿐 딱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들어올 만한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둥마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을 팔았는데 갭으로 서울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지방인데 가격만 보고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집을 팔았는데 갭으로 서울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집을 팔고 난 다음에 서울에 들어와 주실
또는 이제 실거주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걸 결정한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다 지금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다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인데요. 지금 가격만 보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바꿔 말하면 전세 갭이 작은 데를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겠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갭 투자자들 중에서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전세 갭이 작은 것으로 들어간다? 지금 현재는 집값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입지가 애매한 곳이면서 하지만은 나름대로 교통이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곳들이 갭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입지가 좋은 곳부터 지금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입지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지금 입지가 애매한 곳에 전세 갭을 끼고 들어간다? 그거는 전세 갭 투자만 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시장의 흐름상에서는 전세 갭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전세 갭이 붙어 있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는 지방인데 가격만 보고 들어갈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이나 미분양 대책과 관련된 대책 등 기타 대책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입지를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의 갭이 크다. 그러면 수도권 중에서 찾으셔도 되고 그래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침체장 이후에는 항상 전세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시장에 돌아가는 것들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지금 당장에 확실하게 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지방의 입지가 나쁜 곳이면서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만 보면 들어가는 곳.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용인과 관련된 그 삼성의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한 40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다 보니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많이 못 받았었죠. 다음 주 목요일 날 12시에 뵙도록 하죠.